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강원도민들의 기대도 새롭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변화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강원도가 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은 강원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를 찾은 윤 대통령. 강원도가 오랜 세월 국가 안보와 환경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다며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발전하고 또 강원도의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저도 정부를 맡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면서 강원도의 가장 큰 호재는 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선행 조건인 법률 제정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차 법률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그동안 강원도를 올감했던 각종 규제를 풀고 행재정적인 특례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원도로 대거 이양되는 만큼 그동안의 강원도의 낙후를 끝내고 지역 발전을 새롭게 그려갈 청사진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원도 현안으로 흡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등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도정 과제들을 발굴해서 또한 이달 안으로 정부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내년도 강원도 국비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돌봐주던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 영상 증인 신문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강원도에는 갖춰지지 않아 결국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증언대에 서야 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을 앓고 있는 52살 남성. 휠체어를 타고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50대 남성 활동 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피해 사실은 가족들이 집안에 설치한 노트북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 이런 치욕을 여러 사람 앞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는 고통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상신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영상 중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는 결국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중계 장치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은 출석하기 힘든 경우나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민형사 재판에 영상 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강원도 내 해바라기 센터에서조차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 재판에 관여하는 관여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설적인 면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재판에서 영상신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적인 편의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마상이신 분이 오셔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도 거의 없어서 피해자들의 이런 현실을 반영해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영상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영상법정을 지난 3월 처음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갑자기 폐쇄를 결정해 소속 장애인 수십 명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재단이 그동안 누려온 지원과 혜택을 감안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장애인 수십 명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사 문이 폐쇄된지도 모르고 출근했다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소속 장애인들은 회사 측에서 자신들을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게 하고 그건 절대서 안 된 것 같아요. 회사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된 장애인 30명은 물론 이들을 보조하는 직업훈련교사와 활동지원사 같은 비장애인 직원까지 모두 5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설 폐쇄를 풀고 지난 석 달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진상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부구성 시청이나 강원도나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죠. 재단은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이 극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한 달 유급 휴가 상태로 해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문 닫으니까 니네 쉬어라가 아니고 한 달 동안 돈 다 준다. 그 대신 한 달 안에 우리가 무슨 방법을 좀 찾을게. 그래가지고 보호자들을 불러서 보호자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주시는 일단 신고 없이 진행한 무단 폐쇄로 보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재 강원도가 재단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지도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해고되면 사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액수 제한 없는 수의계약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강원 도민체전이 올해는 한 달 뒤인 6월 10일 고성에서 개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상인들도 모처럼 열리는 큰 행사를 앞두고 기대감에 부푼 모습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강원 도민체전은 지난 2년간 정상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려던 양양군은 결국 2024년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제57회 강원 도민체전이 정확히 한 달 뒤인 오는 6월 10일 고성에서 개막합니다. 고성군은 하나 되는 강원, 화합과 평화의 길목 고성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축소 개최 방안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41종목에 선수와 임원 8,300여 명이 참가합니다. 2019년 홍천대회 때보다 경기 종목은 늘었지만 전체 대회 참가 인원은 15% 정도 줄 전망입니다. 주 개최지 고성에서 28종목이 열리고 13종목은 다른 시군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주 대진 추첨을 마친 데 이어 세부 경기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진 추첨의 결과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세부 경기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회를 치르고자 개최지 고성군하고 지금 현재 모든 부분에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고성 지역 상인들은 자비로 살균 시스템을 들여놓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기에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선거 등으로 체전 분위기가 나진 않고 있지만 고성군은 앞으로 홍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15일까지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면 도민체전 관련 게시물을 곳곳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민체전 분위기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강원 도민체전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했던 이강후 전 국회의원이 원주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양당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인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한 당의 판단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와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냉전과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거듭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도에 강원도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도의회가 어제 긴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오는 6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시군 자체감찰반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나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줄서기, 선거 기획 참여, 내부 자료 유출 등 지방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와 선거를 핑계로 대민 행정 지연, 방치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춘천과 원주, 강릉에 트램 등을 활용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합니다. 도시철도는 유럽 등 해외에서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북과 대전에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주요 철도와 인접 지역을 도시철도로 연결함으로써 도시 협력 생활권과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노선별 교통 수요 예측과 사업비 산출 등 사업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건설 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신고센터를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급 공사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드는 등 건설업 면허 등록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에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신고센터를 만들어 익명을 보장하고 위장 전입과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관광객 모객에 힘쓴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와 탑승률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항 이용객 모객과 관광 상품 개발에 힘쓴 여행사에 강원 상품권이나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공항을 이용한 다른 시도 관광객에게는 별도의 여행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등 모객 증빙 서류를 강원도 관광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개별 관광객은 항공 발권 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모두 600명이 응시한 가운데 초졸 합격률은 98%, 중졸 76%, 고졸 합격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인 11세 김모군,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의 79세 안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합격 증서는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북부생활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6월에 문을 엽니다. 센터는 우두동 우두하릿길 21에 위치하고 있고 건강상담실, 체력증진실, 주민참여실, 조리실습실, 대강당과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과 장애인 재활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금연, 절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드론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평창읍 후평리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서 드론 파종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예산 8천만 원을 투입해 드론을 활용한 드론 직파와 거름주기, 해충 방제 운영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귀래면에 추진되는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재개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정지한 공람 절차를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오늘부터 20일까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미비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 연기된 원주 귀래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공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